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여름이죠. 무덥고 습한 여름인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9월 달 되면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무슨 원서 접수? 수시 원서 접수가 있어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학 입시 실전입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 뭘 설명할 거냐면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자기소개서가 이제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뭐 금년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요했던 대학들 중에 자기소개서를 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추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소개서를 필요로 하는 뭐 몇몇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 자기소개서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이시겠지만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여기 이제 제목이 보이죠? 나를 발견하는 자기소개서라는 책.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온라인 서점에 다 있으니까 이제 주문하실 수 있고요. 근데 같은 제목의 책들이 여러 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저자가 이석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자기소개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대학 입시 때문에 마치 인생이 걸려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가 워낙 뭐든지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어떤 압박감, 대입이라는 압박감,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종의 시험 문제에 답안 쓰는 거, 답안 작성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 작성이 되다 보니까 뭐 잘 쓴 자기소개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고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랑 관련해서 뭐 온갖 갖가지 팁들 얘기가 나옵니다. 뭐 두괄식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두괄식 관련된 건 좀 뒤에서 설명할 거고 뭐 저는이라는 문구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건 얼척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팁들이 난무를 해요. 그런데 이 팁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그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100점짜리의 사람이 플러스 알파를 더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한테 팁이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아울러 이게 시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아울러 이 팁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뭐 이리 써야 된다, 저리 써야 된다, 요리 써야 된다, 요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갖다 내가 그 내 머릿속에 이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그 틀이 돼 버려요. 틀. 프레임이라고 하죠. 틀은 특징이 뭐냐면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구속한다. 근데 자유가 구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글이 잘 안 나와요. 글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로울 때 어떤 자기 역량을 갖다 마음껏 발휘하고 그 역량 중에는 글쓰기도 자기 역량에 해당이 돼요. 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자기소개서 이거 답안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글쓰기입니다. 단지 이 글쓰기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글쓰기는 아니고 그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에 맞추어서 답을 뭐 답이라고 나도 습관적으로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문항에 있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나라는 존재를 소개하는 그런 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나를 소개하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 등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술된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이걸 가지고서 뭐를 하는 거냐면 그 학생부와 연결해서 읽습니다. 연결해서 읽는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이따 이제 설명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글쓰기라는 사실, 요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글쓰기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찌어찌 써야 된다 하는 거 있죠. 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좋은 자기소개서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내용은 학생부에 있는 건데 뭐 글쓰기 이제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자기소개서가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글쓰기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어떤 기능, 역할 부분을 이제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이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 1500자, 2번 800자, 3번 8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이 글자 수 범위 내에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요 이제 1, 2, 3번 요게 요 중에서 이제 1번하고 2번 이거는 이제 대교협 공통문항이라 그래 가지고 모든 대학이 다 공통으로 활용하는 그 문항이에요. 원래 아주 오래전에는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 문항 뭐 자기 대학교별로 막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뭐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불편하다고 떠드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공통문항이라는 걸 개발했고 3번은 이제 대학교의 어떤 그 자율적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대학 개별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항은 대학마다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질문 형식 뭐 요구사항의 형식 그 형식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그놈이에요. 이제 이 동영상 보다 보면 다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 아울러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예전에 자기소개서 뭐 문항이 뭐 너무 다양해가지고 대학별로 달라서 불편하다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문항에 어떤 문구들이 달랐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항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다더라.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온 김에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하고 3번 문항 좀 읽어보는 게 좋겠죠. 읽고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뭐냐면 중학교 시절 혹은 뭐 재수 시절에 했던 무엇은 뭐 들어갈 일이 없겠죠.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참 이 문구라는 게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 말 때문에 자기소개서 쓸 때마다 뭐 전공에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채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원한 전공 있죠. 무슨 과 이런 거. 이제 입시에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 모집 단위라 그러는데 뭐 내가 기계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기계에 맞춰서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면 경영에 맞춰서 써라 뭐 이러는데 여기 이제 진로라는 의미는 그 전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는 뭐냐면 어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속에 당연히 전공이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전공 자체가 비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전공 자체가 비전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전공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의 모습이 비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세요. 이 진로 관련은 그 비전.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뭐 전부 다 뭐 자기소개서 얘기만 나오면은 아이고 쏘리. 전부 다 이 뭐 진로니 뭐니 여기다 막 초점을 맞추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어디냐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이란 요 문구예요. 요거 본인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소개에서 쓰는 그 나라는 존재, 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실 말고 팩트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 팩트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나의 의미를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팩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 기계공학과 가고 싶어 그럼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내가 그걸 선택했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이 학습 경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는 교내 활동의 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제 교내 활동이라는 말이 모든 걸 포괄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학습 경험을 넣어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학습 경험은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거 공부한 거. 그러니까 요게 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은 나 공부 이렇게 한다. 그럼 이만큼 잘한다. 니네 대학 가서 니네 저 강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리포트도 쓸 수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잘 볼 거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학습 경험이 이제 교내 활동 이것뿐 아니라 교내 활동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뭐 창체 활동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그 교내 활동을 또 동아리나 뭐 자율활동, 뭐 자동봉진이라 그랬죠. 동아리는 자동봉진에 하나 들어가지. 뭐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거로 한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내 활동이라고. 학교 내에서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그건 활동이야. 숨 쉬면서 내가 느낀 게 있으면 그것도 여기에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해야 돼. 꼭 동아리 막 이러지 말라고. 응? 그냥 학교에서 만화책 본 것도 여러분의 활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넓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후반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뭐냐면은 이 대학 입시라는 게 뭐겠어요. 대학이 여러분을 선발하는 이유. 진짜 자기네 대학에 와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인트 이제 공부에서 찾는 게 뭐 기왕이면 좋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공부 뭐 학업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학업 역량 그러는데 하여튼 좀 편하게 써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거로도 충분합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읽어봤고 2번 볼까요? 역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네. 예.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우가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또 문제점이 되는 문구가 이거예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이러니까 이제 또 전부 다 봉사활동만 머릿속에 팍팍 떠올리는데 여기 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했다라는 게 눈물 나는 봉사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남과의 관계 속에서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 경험한 것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 그러니까 요 배운 점 내가 배운 점이야. 여기도 이제 주어는 뭐냐면은 주체는 누구냐면 나를 기준으로 어떤 그 경험 그리고 배운 점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꼭 봉사활동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봉사활동은 빼냐 그거 아니고 봉사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봉사활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와 남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기 나 여러분 그 수업 시간 공부하잖아. 자 선생님이 이제 막 판사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지 어떤 수업 내용을. 그럼 여러분이 이제 듣고서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걷게 되겠지. 자 지금 나하고 선생님 사이에 관계가 생겼어. 그것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좀 하자고. 또뭐그 전공적 합의니 뭐니 난리치니까 참. 자, 세 번째 해당 모집단에 지원하게 된 요 세 번째 문항은 이거 어디 거 가져왔냐면 저 연세대 걸 가져왔어요. 이제 다른 대학들 것도 있는데 뭐 다 참고를 하면 돼요. 다 근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단 연세대 거 가져와서 이거 읽어볼게요. 해당 모집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그 모집단이 그 뭐 기계과, 경영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대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지원했느냐? 그 동기를 써보라 이거예요.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하고 과정 사이에 일종의 이제 어떤 연관관계 뭐 이런 거 서술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요 3번은 있잖아요. 연세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이 다 지원하게 된 동기를 쓰라고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다음에 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뭐 학업 계획에 대해서 써봐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너의 우수한 점을 밝혀봐라 등등등등 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어떤 요구사항이 대학마다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수한 점을 서술해봐, 너의 장점 우수한 점을 얘기해봐라 이러면 이 우수한 점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난 무엇에 대해서 우수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했냐? 노력했다. 그럼 이 노력한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수한 점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뭐 이걸 3번을 갖다가 뭐 이건 대학 개별 문항이니까 여기에다가 보면 대학의 인재상을 넣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난리 치는데 여러분 인재상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학의 인재상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대학 이미 졸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대학을 졸업한 거랑 똑같다고. 그럼 그 대학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대학원을 가야지 대학원을. 응? 인재상이란 건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이러한 인재로 키우겠다 하는 게 그런 인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직 대학도 못 가봤어요. 고등학교잖아.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성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뭐 자소 쓸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의 문항을 우리가 읽어봤고요. 읽어봤으니까 뭐 자기소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 미리 그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해버렸지만 자기소개서가 이거 답안 아니에요. 답 쓰는 거 아니야. 답안은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보여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노트와 교과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 놨으면 뭔가 여기 의미가 있겠지.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 좀 해봅시다. 여러분 노트라는 게 뭐지? 노트? 요건 뭐냐면 내가 배운 거, 공부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막 그 노트에다 막 쓰잖아, 그죠? 그 쓸 때 그 어떻게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막 뭐라고 설명을 해.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을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노트에 기잖아. 뭐 그런 사람은 가끔 있긴 있더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틀이란다. 어떤 그 핵심 포인트, 키워드 혹은 키 센텐스 중심으로 이제 노트에다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노트를 내가 보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금세금세 떠오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내가 쓴 노트인데 자, 남이 쓴 노트가 있어. 남의 노트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은 그 남이 그 노트에다 쓴 과목은 내가 배우지 않은 과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남의 노트를 읽는다고 칩시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이건 그 저기 뭐 암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뭐 1 암흑에 2 암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열형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과목 그 남의 노트에 기록된 그 과목 교과서를 읽어본다든지 혹은 수업을 듣게 되면 남의 노트일지라도 뭘 할 수 있죠? 이해의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기 그 EBS 수능 특강 문제집 그냥 생으로 던져주고 그 앞에 요약본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 황무지 상태에서 그걸 본다고 쳐봐. 이해될 것 같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니까 EBS 수능 특강을 듣는겨. 그러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교과서를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학교 수업 시간에 다뤄본다든지 그래가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노트는 그러한 이해를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하나의 어떤 기록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학생부. 이 학생부 여러분 읽어 보셨지? 자기 학생부 읽어 보시면은 마치 노트 정리한 느낌, 노트 정리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뭐뭐 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학생부라는 문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 학생부는 누가 작성하지? 그렇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작성하죠. 선생님이 이제 한 분만 작성하지는 않죠. 보통 한 15명 이상, 15명 이상이 이제 작성을 하는데 15명 이상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여러분이 그 이제 그 선생님과 이제 생활하면서 관찰된 내용들을 갖다가 학생부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에다가 여러분을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한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세세하게 쓸 수가 없다고, 그지? 그렇게 뭐 아침에 밥 먹은 거 아침이란다. 점심 때 뭐 무슨 밥을 먹었네, 뭐 국을 오른손으로 떠먹었네, 뭐 이런 것까지 쓸 수는 없잖아, 그지?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어떤 특징, 그 개인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특성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특성을 간략하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의 특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업 시간에 드러냈던 그 행동들을 말합니다. 행동과 혹은 그 행동의 결과물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건 뭐 하나의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행동의 결과물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다 행동이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결과물이 되는 거죠. 수행평가 과제물 제출하는 거 이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평가라든가 여러분 자체에 대한 어떤 행동 속에 나오는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간략히 기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 했음 뭐뭐 했음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노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학생부를 대학의 사정관이 읽게 돼 있어요. 사정관이 뭐냐면은 학생부를 읽고서 이 학생 우리 뽑아볼까 말까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간략하게 기술된 이제 이런 그 학생부란 문서를 읽는데, 근데 이게 이 간략하게 기재가 된 문서니까 뭐 학생부에 뭐 이만큼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어떤 그 개별적인 항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걸 사실의 기재라 그럽니다. 그 객관적 사실의 기재라 그러는데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의 기재가 되어 있고, 이거 마치 노트 읽는 거랑 비슷하다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노트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이 강조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특성으로서 강조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를 볼 때 그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포인트와 저 포인트가 연결이 되는구나. 연결될 만하네. 오케이, 끄덕끄덕. 이렇게 연결돼. 그럼 이 학생 이런 역량이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를 그냥 생으로 읽으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이 노트 정리라 가지고. 그러나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그게 원활해진다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학생부는 노트식의 어떤 나열형 서술이지만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그 이야기형 서술이거든.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 이야기형 서술. 근데 사람의 머리란 게 어떤 거냐면은 이야기에 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나열형들은 그냥 저절로 이야기가 꾸며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사정관들의 어떤 그 학생부 독해를 도와주는 바로 도우미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우미 문서라고 하면 그럼 주인공 문서는 누구야? 주인공은 그렇죠. 주인공 문서는 얘지. 얘가 이제 주인공이지. 얘가 핵심 포인트야. 이 자기소개서는 그걸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건데, 자 여러분 우리 수박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 수박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녹색 줄, 그 다음에 빨간 속살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뜨지. 그 다음에 뭐 달콤함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씹으면 또 물기가 많지. 뭐 시원하다 뭐 이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우리들의 그 경험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수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수박 이거는 하나의 약속된 언어거든. 우리끼리 이 물건을 수박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이 물건을 수박이라고 하자 약속된 그 속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녹색 줄무늬가 있구나. 뭐 녹색 그 다음에 이렇게 짜게면은 뻘겋구나. 씨가 송송이 박혀 있구나. 씹었더니 단물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경험들이 수박의 이미지를 갖다 생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미지라는 건 있잖아. 이 수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뭐냐면은 우리 사람한테도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쟤는 뭔가 재수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그런 게 이미지거든. 왜 재수없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그 재수없다는 통칭되는 그 이미지를 그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그 행동들이 나한테 모여가지고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면에 누구에 대해서 와 쟤는 너무 좋은 아이야.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모여서 나에게 입력된 다음에 좋음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인간의 어떤 인식의 행태에 해당이다요. 인식의 방법에 해당이 되는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은 이 학생부 속에서 뭐를 찾냐면은 바로 여러분 즉 나의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미지. 얘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을 채워주는 이미지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정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학생부를 읽는 과정을
학생부를 읽으면서 스케치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케치가 뭐야 이거? 이거 저 그림 그릴 때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막 그려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뭐 얼굴도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거 있잖아. 이 스케치를 말하는 거라고. 이 스케치라는 게 바로 그 학생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소개서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이걸 가지고서 바로 이미지 생성을 도와준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기능은 학생부를 보조하는 문서인 동시에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문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이거 저 선생님이 쓴 것도 아니야. 내가 쓴 거야. 내가 썼기 때문에 이 속에는 나의 관심 혹은 나의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글로써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정관은 그걸 딱 파악해가지고 얘 이런 사람이겠구나. 맞나 틀리나 학생부를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 얘 이런 사람 맞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런 이미지 생성 문서고. 그래서 뭐 주인공이 뛰어남. 뭐 여기 주인공이란 건 학생부를 말하는 거겠지. 학생부의 그 이미지가 분명하고 명료하면은 이 자기소개서는 진짜로 뭐라 그래야 돼? 이 자소서는 뭐 있으나 없으나예요. 초딩 수준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뭐 개발서세 써도 근데 그렇다고 개발서 쓰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내 학생부가 뛰어난지 아닌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개발세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 자체에서 그 학생의 이미지가 분명하면은 자소서는 뭐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그 학생부 자체가 이미지가 불분명하면 뭐 여기 뛰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그 좀 이미지가 불분명하면은 진짜 신춘문예에 당선될 정도의 글쓰기 솜씨를 갖다 자랑한 그런 자기소개서도 약발이 돋는다 안 돋는다? 안 돋는다는 사실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누구냐면 학생부고 자기소개서는 그걸 도와주는 문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중에 보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이건 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합격하는 학생부가 있는 거지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자기소개서가 누구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학생부가 뛰어나다. 이 뛰어난 학생들은 알고 보면 소수입니다. 소수 한 20%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 대부분은 그러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지 하지 않고 여기 뭐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어정쩡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미지가 분명화되면은 그 학생부가 상대적으로 잘 읽히게 돼 버려요. 그러면은 운이 좀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다? 학생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울러 여튼 그 자수 잘 써야 돼. 못 쓰는 것보단 잘 쓰는 게 나은 거지.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웃긴 소리고. 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거 여기 이제 가져온 건 어느 대학 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이 내 말은 잘 믿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자, 읽어봅시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제출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자의 생각과 경험을 뭐냐면 본인의 관점에서 드러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상에는 선생님의 관찰이 들어가 있어. 그 관찰 중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선생님이 잘못 관찰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나의 관점이 나타남으로써 잘못 관찰된 것이 도리어 이렇게 리턴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도 발생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원래 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자기소개서에는 성적이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자세히 나타나지 않은 활동의 과정과 의미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자, 여기 이제 과정이란 말을 그 학생부에 나타난 그 활동을 보다 더 세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세세하게 그 설명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되고 합리성이 부여되는 거라고 봐야 돼. 그것도 뒤에서 얘기할게.
힘들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쓰라고 하잖아. 그지? 자, 의미가 기록되기 때문에 지원자에 대한 뭐죠?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부만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던 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소개했던 나를 발견한 자기소개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미지라는 거야. 이미지. 그러니까 세세한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큰 이미지, 그 사정관을 독자를 탁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또 뭐 임팩트가 있는 표현 뭐 이런 식으로 또 임팩트 있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러는데 임팩트는 뭐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임팩트가 좀 나는데 뭐 이런 표현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실제로 어떤 건 전체 이야기 속의 뉘앙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지라는 건 줄거리가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이야기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이게 1500자, 그 다음에 800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 요게 뭐 이 글자 수가 모두 합치면 얼마예요? 2300, 3100자인데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러면 그 줄거리 있는 이야기 때문에 딱 이 학생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는 이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줄거리를 기억합니다. 줄거리가 이미지요. 여러분도 뭐 삼국지 같은 두꺼운 책 있잖아. 삼국지 1페이지에 어떤 글자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3이 나왔다고? 야, 그건 제목에 나온 거고. 응? 저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글자로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다로 끝난다고? 그치, 이건 맞출만 하네. 우리 삼국지에 뭐 500페이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뭐를 기억하냐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기억하고 그 줄거리를 통해서 삼국지 전체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는 그 사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줄거리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나열은 이게 뭐냐면 노트 정리하듯이 글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혹은 미주알 고주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축구 동아리를 했어. 그럼 축구가 나의 활동이 돼 버리는 거지. 내가 축구를 하면서 오른발로 킥을 했어. 오른발로 킥을 했는데 킥을 할 때 발가락을 세웠어. 발가락을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90도로 세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뭐냐면 이게 사실의 나열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거 축구 동아리 하면서 킥을 했다. 킥을 해서 골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이야기야. 오른발, 발가락, 왼발, 손가락 뭐 이런 거 미주알 고주알은 도움 안 됩니다. 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줄거리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의 나열은 읽는 이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큰 감방. 이건 뭐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드라이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형용사가 점철된 표현이 감동을 줄지는 모르지만 글자 수 낭비의 소지가 큽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겠다고 아이고 요새 보면은 참 솔직히 우리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거지만 대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필력 좋은 사람 불러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소설 아니요. 감상문 아니요. 자기소개서는 드라이하게 나를 드러내는 문서입니다. 드라이하게 써도 아무 지장 없어요. 눈물 철철 나는 자기소개서 별 도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부와 연결되어 내 역량,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읽는 이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설득. 이 설득이라는 거는 읽는 사람이 읽다가 와 끄덕끄덕 이게 바로 설득되는 거예요. 얘 한번 만나봐야지 면접에 불러볼까 이런 마인드가 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로지컬해야 됩니다.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 형용사가 점철된 미사여구의 소설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전부 다 뭐 자소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아웃이고 논리적인 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설득력이 부여되어 있는 글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근데 이 논리적이라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증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증명 맞아. 증명은 맞는데 이게 문제풀이 증명은 아니에요. 뒷부분에서 얘기합시다. 논리가 없는 글은 사실을 모아둔 집합체, 사실의 나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우리 그 자주 얘기되는 거 두괄식 미괄식 얼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두괄식 미괄식 자체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 사람은 특성이 있어. 두괄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미괄식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글을 쓸 때 두괄식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미괄식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괄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두괄식으로 써라 그러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거꾸로 두괄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괄식 쓰라 그러면 그것도 역시 크레이지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크레이지가 오면 글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야.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그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좋아하는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신의 편한 방식으로 써야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라는 거는 결론의 위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야기 재밌으면은 결론 찾아가지고 그냥 빨리 읽으려고 쭉 보게 돼. 하룻밤 새면서 저 소설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두괄식으로 이 관련된 거 좀 설명을 할게. 이 두괄식 미괄식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내가 좀 답답한데 이 두괄식과 미괄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괄식도 있겠지. 두괄식 미괄식 있으면은 양괄식이란 것도 있을 것이고 양괄식을 수미상괄식이라도 하죠. 자, 이 두괄식 미괄식은 그냥 두괄식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두괄식이란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주장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후방에 배치되는 거. 이걸 이제 두괄식이라 합니다. 자,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좁은 의미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과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뭐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 그 해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해결법이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을 주장이라고 하면 이 해결 방법이 옳다 틀리다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생각하면 돼. 논문 쓰는 거. 논문 쓸 때는 뭐 두괄식 뭐 미괄식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장과 근거가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기소개서가 문제 해결하는 논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이건 설명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술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논문처럼 이게 주장과 딱딱딱 부러져야 되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야기로 쫙 가는 거 그게 이제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두괄식으로 써야 되네 미괄식으로 써야 되는가 이거 별 문제 없어요. 이야기가 있으면 미괄식이든 두괄식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괄식으로 써야 되냐 미괄식으로 써야 되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하나의 오해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요걸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정의. 이거 뭐예요? 이거 한자만 이것도 정의예요. 영어로 definition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의가 이 정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를 점자 들어가는 정의 아니야. justice 말하는 거 아니야. 요거야 요거. definition 무엇을 정의하다 하는 거죠. 개념을 정의한다 이런 개념 말에 해당이 되지. 자, 요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자,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이 있어요. 이 남이 뭐 사정관이겠지.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와 이 남 사이에 그 공통된 언어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공통의 언어. 그 공통의 언어인데 이 공통의 언어라는 거는 일종의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의미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생긴 무엇이 있어요, 요거. 이 물속에 사는 놈이야. 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생선이라고 불러요. 물고기인데 일단 생선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근데 얘는 이것을 fish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 생선은 맛있어 이랬을 때 남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못 알아듣죠. 거꾸로 제가 피쉬는 맛있어 이랬어요. 근데 그게 뭐지? 나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화는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의 언어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뭐 이 케이스는 뭐 생선, 피쉬 이거야 뭐 한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그냥 한국어로 된다 그러면 이건 뭐 물고기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 저걸 봐봐 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켰어.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으면 저걸 봐 하면서 내 손가락이 가리킨 손가락의 끝을 쭉 쫓아가서 아 달을 다 쳐다보게 돼 있는 게 그 원칙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없으면 내 손가락 끝을 쳐다보게 돼 버린단 말이야. 그 뭔 말인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대화는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 자기소개서가 뭐냐면은 바로 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하고 남 사이에 이루어지는 글을 통한 대화예요. 그런데 이 글을 통한 대화를 할 때 내가 여기에 내가 한 어떤 활동이 있어. 뭐 축구도 좋고 뭐 이제 뭐 기말고사도 좋고 이런 걸 했어. 근데 그냥 기말고사 재밌었어요 이러면은 남이 저 말이 뭔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기말고사라는 이 언어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었을 때 그 의미를 남이 알아듣고 아 기말고사 재밌었다고? 맞아 그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기말고사의 의미를 약속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가 왜 재밌었냐면은 기말고사는 100점이 나왔다. 100점은 즐거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가 즐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언어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러한 언어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뭘까? 자, 자기소개서는 주인공이 나거든. 뭐 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활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관련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의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그 의미라는 거는 뭐 활동과 관련된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말고사에 부여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저기 경영학과를 지원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경영학과 내가 생각하는 경영학과니까 나의 생각이 바로 의미로 부여가 되겠지. 그런 게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의미를 이 사정관이 읽고서 아 얘는 기말고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경영학과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글을 읽게 되고 그 글을 기반으로 다시 학생부를 보게 되는 거야. 즉 자기소개서는 또한 학생부에 대해서도 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런 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약속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이고 거꾸로 돌렸네. 흔히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동기, 과정, 결과, 사례 순서로 써라 뭐 이러는데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언어를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사정관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알려줄 때 자 여기 자기소개서가 뭐 이렇게 있는데 나의 의미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 사람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글의 맨 앞부분에 나는 뭐 나의 활동 중에 축구 동아리를 이리저리 생각한다 이런 게 요 앞에 가게 돼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의, 데피니션이 되는 거예요. 데피니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로 보여? 주장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두괄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두괄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약속된 언어를 쓴다라는 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 실전 자기소개서예요. 실제 이제 대학에 제출했던 거. 저에게 공부는 새로움을 익히는 것입니다. 공부는 뭐다? 새로움이다. 지금 정의가 돼버렸네. 공부에 대한 정의 언어가 나왔네. 새로움은 지식의 연결고리입니다. 새로움? 새로움을 또 지식의 연결고리를 해놨네. 그럼 뭐 공부는 지식의 연결고리겠지. 자, 지금 뭐냐면 요 문구를 통해 가지고 요 자소서를 쓴 학생이 생각하는 공부가 이렇게 언어로 나온 거야. 새로움이요, 지식의 연결고리요. 그러면은 사정관은 이 자소서를 읽으면서 쟤는 공부를 새로움을 익히는 것으로 보는구나. 그 다음에 새로움 다시 말하면 공부는 지식의 연결고리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 관점에서 학생부를 보는 거야. 그럼
아, 얘는 진짜 공부를 지식의 연결고리로 했구나. 끄덕끄덕 이러는 거라고. 자, 계속 봅시다. 별개로 보이는 많은 사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 다 생략한 거예요. 요 땡땡땡은. 그 다음에 야가 공부를 새로움을 익히는 거로 이해하게 된 어떤 그 과정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처음 고등학교 시험을 접했을 때 남들처럼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했대요. 그러나 자, 윤리와 사상, 한국사처럼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은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암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간 생략.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공부인지 찾으려고 가장 기본적인 학교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아이고, 올바른 자세.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사건의 원인을 다른 사건들로부터 설명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개념은 다른 개념과 연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얘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개념들과 연계해서 지식의 연결의 구체적 사례가 한국사로 표현이 되는 거네. 그지?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한국사가 나왔지만 이 한국사란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는 새로움을 익히는 것이요 새로움은 지식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언어의 약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정관은 한국사를 볼 때 한국사라고 읽는 게 한국사라고 읽지만 머릿속에서는 공부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플라톤을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일기를 읽었고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를 알았습니다. 지식의 연결이네. 대규모 계산의 수단인 로그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면서 덧셈에서 출발한 곱셈이 다시 덧셈으로 어이구 새로워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곱셈과 덧셈이 자 새로움이 뭐라 그랬어? 지식의 연결고리라 그랬지. 그럼 읽는 사람은 얘는 곱셈과 덧셈을 지식의 연결고리로 이어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런 연결식 공부 방법을 국어, 영어 등 다른 과목으로 확대해서 적용했습니다. 암기식 공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것이 공부의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자유입니다. 오, 자유래. 그럼 이렇게 되네. 공부의 정도를 걸었네. 공부는 새로움이요, 지식의 연결고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자유를 발견했대요.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시 말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들처럼 하는 암기가 싫었다 이거야.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았더니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가 됐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 맞춰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답니다. 이거 자유롭게 설명하는 거죠. 특히 설명을 하면서 그 지식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식을 내 속에다 완전히 집어넣어 버렸네. 앞선 학자들이 공부의 즐거움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공부의 즐거움을 대학에서 계속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 공부를 즐거움으로 생각하네.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괄식, 미괄식 그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결론이 끝에 왔으니까 이건 미괄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치? 미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즐거움이 공부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공부가 앞에 나왔으니까 공부가 앞에 나왔고 공부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럼 또 양괄식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여기에 두괄식, 미괄식 논할 바가 좀 거시기 허전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분명하네. 자, 공부는 새로움을 익히는 것이다. 지식의 연결고리다. 자, 지금 약속된 어떤 언어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 있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몇 가지